오늘 인생 계획표를 만들러 왔습니다. 저는 어릴 때부터 꿈이 되게 많았거든요.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서 너무 오래 사는 것도 재미없을 것 같고 딱 그냥 100살 정도까지만 살고 싶어요. 100 딱 깔끔하게? 네. 우리 친구 깔끔한 친구구나? 네. 저희 할아버지도 94세 별세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 피를 이어받았으면 저도 오래 살지 않을까. 저는 이제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쟤 그 춤추는 애 아니야 할 정도로 많이 알아봤어요. 동네 사람들이. 인기가 많았어요. 웃겨가지고 전교회장까지 뽑혀가지고 역임을 했습니다. 운동을 되게 좋아하고 가만히 있는 걸 싫어했어요. 어릴 때부터 6살 때부터 태권도를 시작한 그 도장에서 작은 시범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태권도 시범을 하게 됐는데 생활 때 내 살 때 기억이 나요? 안 나요. 유튜브 하는 사람들 보면 또 돈도 잘 벌더라고요. 스타가 되겠다. 저는 좀 놀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. 일단은 스킨스쿠버 그리고 스카이다이빙 좀 그런 취미생활을 좀 가지고 싶어가지고 저의 삶을 이제 다시 개척을 해봐야죠. 프리랜서의 삶으로. 우리 가족 다 같이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자. 말 그대로 진짜 세계를 한 번은 보고 죽어야 되지 않을까. 대학원을 가서 나중에 이제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한번 지도해보고 싶다. 이제 요양센터를 이때는 차려가지고 사람도 만나고 돈도 버니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저는 뭐 이렇게 살아왔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노력하면 이렇게 됩니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. 남들은 한 달 잡고 유럽 여행을 가잖아요. 좀 여유롭게 3개월 잡고 여기도 가고 여기서 또 좋으면 머물렀다가 이제 또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느긋하게 이제 사랑하는 사람과 농사 지으면서 말년을 보내고 싶습니다. 저는 되게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. 그 누구도 부럽지 않고 너무 완벽한 인생이 이렇게만 된다면. 혹시 여기 들어오셨을 때 저거 보였어요? 저거 보였어요? 못 봤어요. 아 저거 이거 세워진 거 보였어요? 아, 저거 보였어요? 지금 봤어요. 뒤에서 계속 소리는 들리긴 했는데 이 건물 내에서 들려오는 소리인 줄 알고 가습기? 저거 가습기 아니에요? 맞죠? 그쵸?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뭔지 알아요? 아니요, 잘 몰라요. 그쵸, 모르죠. 솔직히 몰라요. 평소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.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 같아요. 오히려 득이 되면 득이 됐지. 되게 행복한 생활을 찾기가 되게 힘들 것 같아요.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. 평생을 억울하게 살다가 갈 것 같아요.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기분이지 않을까요? 일단 몸이 약하니까 아무리 그렇게 치료를 한다 해도 그 정도밖에 몸이 견디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70세 정도를 잡았어요. 이제 57세시면 네. 65세면 사실 8년밖에 안 남아요. 건강했을 때는 뭐 80세도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죠. 가습기 살균제를 겪고 나니까 이게 65세도 사실 높다고 생각해요, 저는. 어떻게 될지 정해질지 정해놔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별로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요.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이루고 싶은 게 너무 많았던 어린이였고 청소년이었고 청년이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뭐 배우고 싶어 하는 것도 많았고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우하는 관계에서 배우는 것보다 그런 거에 좀 더 관심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바깥 세상에 대해서. 그래서 이유 없이 맞고 아이가 약하니까 이유 없이 처지니까 운동장에서도 계속 괴롭히고 맞으면서 내가 왜 맞아야 되지? 힘들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
되게 그랬었어. 왜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는지 몸에 이상이 오는지 그런 걸 모르니까 이제 가정의 불화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. 제 인생에서 10년에서 15년은 거의 병원 생활이에요. 일상에 갖고 있는 엄마들의 생활이 아니라 거의 병원 생활이거든요. 그래서 3명이 호흡기에 문제가 있으니까 자더라도 애들 숨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, 제가. 그러니까 숨을 안 쉬어요, 정말. 근데 어느 순간 숨이 딱 멈추면은 제가 이제 딱 깨는 거예요. 눈이 떠져요. 그래서 애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. 저는 2시간씩을 4년을 꼬박 잠을 그렇게 잤어요. 님 엄마가 이상한 거 써서 아프다면서요? 님 엄마 친엄마 맞아요?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다고 해요. 엄마가 무지해서 아프게 낳아준 것도 미안하고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시킨 것도 미안한데 그게 아이들로부터 아이가 따돌림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아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우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. 입원하면 마음의 준비 항상 하라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지겨울 때가 있었어요, 사실. 포기한다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자존감이 자꾸 없어지는 거고 삶의 의욕이 점점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죠. 아이하고 그 하루하루 보내는 시간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. 죽을 뻔했던 아이한테 부모가 뭘 바라겠어요. 이 아이가 그냥 잘 사는 거가 저희에는 목표였어요. 아이 둘을 낳아서 그 친구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대학원에 다시 진학을 해서 박사과정을 마저 밟고 교단에 쓸 수 있겠구나. 그런 것들이 매일 생명 유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허용된 꿈일까? 다른 욕심 하나도 안 바래요. 그냥 건강하게 무탈하게 살길 바라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. 자녀에 대한 기대치는 사실 없어요. 이제 얘도 똑같이 나도 자녀도 저와 똑같이 같은 과정을 겪을 거라는 생각하면은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. 다만 제 꿈은 이렇게 잃어버렸더라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끈을 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제 아이는 꿈을 꿨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. 오늘 유주가 몸이 좋지 않아서 학교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문자를 보내놓으면 이제 담임선생님하고 얘기는 해놨으니까 이제 안 가도 되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어쨌든 결석 처리가 되죠. 출석 인정이라든가 이런 게 잘 협조가 되지는 않아요. 군대 가서 재발이 된 거예요. 이게 폐를 안 쓰던 거를 쓰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재발을 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천식 치료를 또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. 사회복무요원이라도 4주 훈련은 또 가야 되니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게 좀 막연해서 좀 걱정은 하고 있어요. 폐 이상이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. 저는 아직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인정이에요. 해당되는 질환이 없어서. 상급병실 입었던 병원비 이런 것도 아예 안 나왔어요. 다 그냥 딱 치료비 말 그대로 치료비인데 거기서 명확하게 딱 이거는 호흡기 치료를 했던 병원비다 그것만 딱 나온 거예요. 병원에 지금도 저는 치료를 해요. 치료를 하지만 그것과 관련한 것만 주겠다라는 그 기조는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원비가 다 지원이 된다던가 생활비가 지급이 된다던가 이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인 거죠.